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핵심 전략과 태도. 여러분 전략이 뭔지는 다 배우셨죠? 근데 오늘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핵심 전략과 태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무슨 분야의 프로페셔널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분야의 프로가 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또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이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총잡이가 3명 있습니다. 명중률이 한 명은 30%, 다른 한 명은 80%, 다른 한 명은 100%입니다. 총을 한 방씩 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중률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쏘겠어요? 제일 먼저 쏘는 사람은 30%입니다. 한 방을 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쏴요? 80%가 한 방. 그 다음에 100%가 한 방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보면 못 쏘겠죠. 그런데 이 30%가 제일 먼저 쏘는데 30%가 누구를 쏴야 살아남을 확률이 제일 높을까요? 이게 한 명은 심판입니다. 심판에 보고 있습니다. 자, 30%가 누구를 쏴야 자기가 살아남을 확률이 제일 높겠습니까? 심판? 심판을 쏘면 안 됩니다. 100%를 쏴야 되겠다 생각하시죠. 100%를 쐈습니다. 100%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누가 쏩니까? 80%는 누굴 쏘겠습니까? 30% 살아 확률이 몇 프로? 20%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80%를 쐈다. 그 80%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누가 씁니까? 100%가 쏘죠. 그럼 30%짜리가 살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100%를 쏴서 죽였을 때 30%가 살아남을 확률은 20%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둘 다 안 쏘는 것이 정답은 아무도 안 쏘는 겁니다. 쏘는 척하고 안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보고 있으니까. 안 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맞추는 척하고 안 맞추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30%가 살아남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가 안 죽었죠? 아무도 안 맞췄으니까. 그럼 누가 쏩니까? 80%가 쏘죠? 80%는 누굴 쏘겠어요? 100%를 쏘려고 하겠죠? 그럼 100%를 쏘려고 하겠죠? 100%가 죽으면 그 다음 누가 쏩니까? 30%가 쏘잖아. 한 번 더 쏠 확률이 생기죠. 그럼 30%짜리면 명중률이 몇 프로? 30%. 그러니까 살 확률이 몇 프로? 30%지. 명중률이 30%니까. 20%에서 확률이 어떻게 돼요? 30%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100%가 죽든 안 죽든 30% 이상의 확률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안 맞추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겁니다. 이런 걸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30%짜리는 전략적으로 총을 쏘라고 하면 아무도 안 맞춰야 자기가 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 닥치면 100%를 쏘려고 하겠죠. 맞추려고 하겠죠. 그 전략을 모르면 100%를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전략적인 사람은 안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전략이라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뭘 하든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 마케팅도 뭐예요?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기업에서 뭐예요? 경쟁 전략이 있어야 되고, 뭐 개개인들도 자기 PR을 하려면 PR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전략은 뭘까? 전략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략적 접근, 전략적 모방, 뭐 전략적 고집, 뭐 등등의 전략이 굉장히 많은데, 프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략은 이건 같아요. 전략적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략적 접근은 뭐냐? 또 다른 문제를 내볼까요? 1에서 100의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 숫자나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한 번만에 맞추시면 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제가 1에서 100까지 숫자를 아무거나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에 맞추시면 상금이 100만 원. 두 번만에 맞추시면 80만 원. 세 번만에 맞추시면 60만 원. 네 번만에 맞추시면 40만 원. 다섯 번만에 맞추시면 20만 원. 여섯 번만에 맞추시면 제로. 자, 여러분이 숫자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정답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어떤 숫자를 부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50을 불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반을 딱 자르니까. 근데 만약에 30을 제가 생각했는데 뭐 40 이렇게 부르면 확률적으로 높아지겠죠. 근데 그건 우연이죠, 우연. 근데 전략적인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고, 전략적으로는 반씩 불러나가는 게 가장 빨리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맞추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5단계까지 가면 4분의 1로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전략적 접근입니다. 반반씩 끊어나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략이다. 이해되시죠? 이런 게 이제 전략적 접근인데, 자, 이 전략은 어떤 전략적 접근이겠습니까?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손목시계, 그 다음 볼펜, 그 다음 영화 티켓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겠습니까? 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떨 때 여러분 이 전략을 써야 되겠습니까? 총각 손 들어보세요. 싱글 손 들어보세요. 싱글들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애인 있는 사람 빼고. 어떤 전략일까요? 싱글이 힌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시기 위한 전략적 접근 단계를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럼 시계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애인 있죠? 그리고 맞추니까 애인 있잖아. 바로. 못 맞추니까 애인 없잖아. 그럼 시계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시계가 의미하는 건? 시계를 선물하라? 마음에 드는 여자 나타나면 시계를 선물하라? 아닙니다. 시계를 선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봤는데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겠죠. 몇 시에요?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학원에서 만났다 쳐요. 같은 학원에 다닌다 쳐요. 같은 학원에 다닌다 치면 처음에 마음에 드는 여자 나타나면 바로 데이트하자 하면 안 되고 바로 영화 보러 가자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한다? 몇 시에요?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을 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앉아가지고 볼펜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여자 앞에. 그럼 여자가 볼펜을 주워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렇게 친해지겠죠?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일단. 자꾸. 그 다음에 어때요? 영화 보러 갑시다. 감사의 뜻으로, 자, 영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전략적 접근입니다. 너무 시시합니까? 왜 웃으세요? 이런 게 이제 전략적 접근인데, 그럼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핵심 태도는 뭐겠습니까? 성실함입니다. 태도는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이트를 예를 들면 한 번만 시간을 물어보고 말면 안 되겠죠. 한 번은 시간 물어봤다가 한 번은 다른 거 물어봤다가 한 번은 볼펜 때렸다가 한 번은 지우개 떨어뜨렸다가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강의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그 강의의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략은 어떤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론을 배우고 내일은 이론 관련된 책을 읽고 그 다음 날은 5분짜리 말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분짜리 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15분짜리 강의를 해보고 이게 뭐예요? 전략적 접근입니다. 프로 강사는 보통 2시간 강의를 하잖아요. 그 2시간을 강의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게 바로 2시간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바로 2시간 하려고 하는 건 전략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 5분, 그 다음에 10분, 그 다음에 15분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래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 치고 저는 그 분야의 대가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에 참여만 해도 80% 성공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말이에요. 수업에 참여만 해도 80%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참여가 뭘 의미합니까? 성실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충 나오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명해질 수는 있어도 잘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별개죠. 책도 잘 쓴 책이랑 베스트셀러랑은 달라요. 베스트셀러는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 제일 잘 팔린 책이 베스트셀러고 잘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니죠. 잘 쓴 책은 우리가 고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백 년이 흘러도 계속 읽잖아, 그죠? 그런 책이 잘 쓴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첫 번째 전략적 접근과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방에 걸려 있는 작품인데요. 계산해 보니까 1997년도에 쓴 작품이더라고. 오래됐죠? 1997년도에 제가 대학생 때 쓴 작품인데 보시면 무슨 무늬가 보이지 않습니까? 독일고 마크 뒤집어 놓은 이 독일고 마크 뒤집어 놓은 무늬가 안 보입니까? 글자 테두리가 이게 독일고 마크 절만자 보이죠? 보이죠?
안 보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써놓으니까 한글은 띄어쓰기를 안 하거든요, 작품 쓸 때. 근데 왜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절만자의 틀에 맞춰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부처불자가 있잖아요. 부처불자를 먼저 쓰고 그 위에 한글을 써서 덮어서 풀칠을 하면 이렇게 비쳐 나옵니다. 이런 걸 이중배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중배접으로 대학생 때 쓴 작품입니다. 작품을 쓰면 전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전시를 하면 꼭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구경하다가. 몇 년쓰면 이 정도 써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년쓰면 이 정도 써요? 이 질문에 맞는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여기는 자기개발단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년 쓰면 이렇게 써요? 라고 물어봅니다. 질문이 틀렸어요. 왜? 이것은 몇 년을 써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몇 시간을 써야 될 문제지. 제가 이게 독학으로 쓴 거예요. 독학으로 이 정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뭐 잘 썼다 못 썼다가 아니라 요 정도 쓰는 데까지 독학으로 진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일주일씩 밤새미를 진짜 뭐 밥 먹듯이 하고 그랬습니다. 독학하면서. 수업 빠지면 무조건 서실 가서 이렇게 연습했으니까. 새벽 2시까지 연습하고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신문지 듣고 자고 다음날 그 수업 듣고 와가지고 또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이랬습니다. 독학을. 한글 쓰는 선배가 없어가지고. 서예 동아리 들어가니까 거의 다 한문 쓰더라고요. 독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책 펴놓고 흉내내고. 그러니까 이것은 몇 시간을 썼느냐의 문제지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는 사람이 있고 6개월에 한 번 연습하는 사람이 있고 매일 연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력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시간 쓰면 이 정도 돼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걸 이제 사회적으로 나온 룰이 뭐예요? 1만 시간의 법칙. 그게 뭐예요? 3시간씩 10년 쓰잖아요. 그럼 1만 시간이 돼요. 그걸 10년 법칙이라고도 하고. 그게 의미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태도라는 겁니다. 성실한 태도. 성실한 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자기 분야에 절대 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도 달리 해야 됩니다. 성실함을 보이는 사람은 몇 년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몇 시간 써야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렇겠죠?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프로페셔널 되고 싶죠? 그러시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전략적인 접근 전략과 성실한 태도로 여러분 분야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7번째 향기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